Hello guys! 영어 왕초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스피킹 코치 성준입니다. 오늘은 10조 완성 영어 행 만들기 Day 5 다섯 번째 날입니다. 평소문 현재, 과거, 미래, 의문문 일반, 과거로 나누어서 5개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get started. 21번 평소문 현재, 그 남자는 까만색 목폴라티를 입고 있었어요.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구 얘기를 하는지, 즉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다음 그 주인공이 뭘 하는지, 도대체 뭘 하고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뱉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주인공은 그 남자니까 he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남자가 뭘 하고 있다고 했죠? 네, 입고 있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뭔가를 입는다라는 표현은 wear 있고요. 여기서는 입고 있어요 라고 현재 진행 중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 현재 시간에 집중해서 말하는 느낌, 뭐가 있었죠? 네, be 플러스 ing 형태가 있었고, 즉 he wear은 he is wearing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남자는 지금 입고 있어요 라는 현재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뭘 입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뭘 입고 있다고 했죠? 목폴라티, 까만색 목폴라티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폴라티를 의미한 영어 표현은 turtleneck, 네, turtleneck이 있고요. 두 가지 정보를 앞에 붙여줄 건데요. 첫 번째, 수많은 목폴라티 중 하나의 목폴라티를 입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어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까만색 목폴라티를 입고 있다고 했으니까 black을 뒤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폴라티 중 하나의 까만색 목폴라티라고 한다면 a black turtleneck, 한 번 더 a black turtleneck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He is wearing a black turtleneck 이렇게 되는 거죠.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He is wearing a black turtleneck. He is wearing a black turtleneck. 까만색 목폴라티를 입고 있는 멋있는 한 남자가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은 흐릿하게 떠올려도 나중에 계속 연습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 상상하는 게 점점 구체화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21번 문장 완료되었고요. 22번 평서문 과거, 그분, 그 여자는 예전에 항공승무원이셨어요. 이 문장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장의 주인공, 즉 누구 얘기를 하는지를 찾아보겠는데요. 여기서는 그 여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she가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여자의 상태 혹은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여자가 예전에 항공승무원이었던 그런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used to be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느낌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전에 항공승무원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다. 그 정도의 느낌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used to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우리가 학창시절에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다, 뭐뭐 하곤 했었다 라는 표현으로 말해 줄 건데, 이 느낌 자체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used to be 한다면 그녀는 예전에 어떤 상태였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구나, 이것까지 같이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항공승무원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은 flight attendant, 그 다음에 특정한 그 항공승무원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항공승무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a flight attendant. 그래서 그 여자는 항공승무원이셨어요 예전에 라고 하면 she used to be a flight attendant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used to의 느낌 잘 생각해 주시면서 이 문장 여러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he used to be a flight attendant. She used to be a flight attendant. 항공승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여자분은 예전에 항공승무원이셨지 지금 아니지만, 그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여자는 예전에 항공승무원이셨어요. 이 영어 문장으로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She used to be a flight attendant.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문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3번 평소문 미래 전 미용실에 갈 예정이에요. 이 표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도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인공부터 찾아볼게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I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한다고 했죠?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가다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는 go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갈 예정이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be 플러스 ing 형태를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 going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be 플러스 ing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미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제 그렇게 하겠다거나 어디서 그렇게 하겠다는 시간과 장소를 어느 정도 예정한 것에 대해서는 be 플러스 ing 형태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해진 미래라고 많이 하죠. 앞에서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때 계획이나 징조 없이 그냥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표현을 will이라고 했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존재해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예정한 일이다 라는 느낌이 첨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할 땐 비슷하지만 그냥 내가 사용하는 그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I'm going 하면 나는 가겠다는 의미고 어디로 가겠다는 방향을 의미하는 to를 붙여줄게요. 그래서 I'm going to 나는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건지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미용실에 갈 거라는 말을 하고 있죠. 미용실은 우리가 beauty shop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갈 그 미용실이라고 해서 the beauty shop이라고 말해주면 되고요. 완성된 문장은 I'm going to the beauty shop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I'm going to the beauty shop. I'm going to the beauty shop. 언제 그렇게 하겠다거나 어디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이 BING 형태를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미용실에 갈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되죠? I'm going to the beauty shop. 다시 한번 I'm going to the beauty shop.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끝났고요.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의문문 일반 프림 좀 건네주시겠어요? 프림을 좀 건네달라고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부탁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could you 혹은 would you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would you 라는 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는 프림을 좀 건네달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무언가를 건네다 라는 의미는 pass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pass me가 되겠죠. 그래서 would you pass me 라고 하면 나에게 건네주시겠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뭘 건네줄 건지만 얘기해주면 끝이겠죠? 프림을 좀 건네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커피 먹을 때 타는 프림,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cream이라고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프림이 아니고 cream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와 내가 아는 그 크림이기 때문에 the cream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손함을 더하려면 맨 마지막에 please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Would you pass me the cream plea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Would you pass me the cream, please? Would you pass me the cream, please? 친한 친구 사이라면 Hey, pass me the cream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되지만 격식이 있는 자리라던가 어르신 앞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격식이 있는 표현을 사용해주면 좋겠죠. 그럴 때 우리가 please 혹은 would you 이런 표현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프림 좀 건네주시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Would you pass me the cream, please?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24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 25번 의문문 과거 그 오렌지 스카프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그 오렌지 스카프는 어디서 산 건지가 궁금한 거죠.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궁금할 때는 해당 의문사를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만들었던 의문문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일단 어디서 산 건지 궁금하니까 where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뭐 하셨어요 라는 의미의 did you? 그 다음에 구하셨어요, 사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buy를 사용해 줄 수도 있지만 또 get이라는 말로도 구하다, 사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get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이러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샀던 대상만 말해주면 되는데 오렌지 스카프, 그 오렌지 스카프를 말하고 있죠. 스카프를 의미한 영어 표현은 scarf입니다. 똑같은 스카프인데 리듬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스카프가 아니고 scarf, 카에다가 강세를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카프에는 두 가지 정보가 붙는데요. 내가 산 그 스카프란 의미에서 너나 that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상을 의미하는 orange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Where did you get that orange scarf?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ere did you get that orange scarf?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네,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발음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Where did you get that orange scarf? Where did you get that orange scarf? 친구가 아주 예쁜 오렌지 스카프를 메고 왔습니다. 되게 궁금하겠죠? 어디서 산 건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가정해보고 감정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 오렌지 스카프 어디서 사신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Where did you get that orange scarf?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5문장 재밌게 만들어 보았고요. 데이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느낌 혹시 드시나요? 네, 지금 당장은 안 될지 몰라도 한 데이 10, 데이 20 이렇게 쭉쭉 가면 갈수록 그런 느낌을 어느 순간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